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대선 때 인천 방문해서 아마 거기서 여러 가지 정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또 이렇게 아마 그때 뵌 분도 계시고 처음 뵌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여러 가지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들이 계시면 성심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좀 한번 드려요. 다른 정치인들도 2005년 후반부에 한번 하시고. 예, 사실 이제 모두 발언 오늘 이제 할 심포지움의 모두 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인천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재정적으로도 부채가 굉장히 심하고 누적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자살 예방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인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천시가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7개 광역시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흔히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구성원들이 힘들다고 느끼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수치가 자살률이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출산율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자살률이 인천이 높다는 말은 얼마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형편이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라든지 또는 자살률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환경 아주 열악한 사업 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될 숙제들이 동시에 이렇게 놓여있는 기회와 그리고 지금 현재 극복해야 될 어려움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런 도시가 저는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말씀 듣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그런 문제들 풀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반드시 역할하겠다는 그런 각오 그렇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예. 정길구 유명기자입니다. 일단 저번 대선 때 그런 거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안 의원님을 지지하고자 했던 분들의 어떤 기회를 한번 본인이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딴 데에서도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창당 지방선거 전후에 창당 계획을 하고 인천 지역의 인천 지역은 어떻게 지방선거에서 1차적인 저기에서 지방선거를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하고 공천 수준 어느 정도 하실지 아까 사회자님 인천 지역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말씀 피해달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하실 수 있는 말씀 통해서 예, 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예, 제가 4월 말에 이제 당선이 돼서 원내에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를 보니까 작년 9월 19일 날 대선 출마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1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은 지난 것 같은데 지금 1년이 안 된 11개월 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저에 대한 기대, 아까 지난 대선 때 열망 가지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대를 또 제대로 잘 그분들의 소망을 이루어 드려야 될 그런 또 책임감, 책무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기대는 한 사람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개인 당, 사당은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한국 정치사에 여러 번에 걸쳐서 시도를 하셨습니다만 개인에 의존하는 당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 오히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기득권 정치 구조를 조금이나마 허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잘 구현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 그런 쪽으로 동의하는 분들이 먼저 모이고 저도 그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같이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같이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저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와서 처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을 보시면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새누리당 40%, 민주당 20% 조금 더 많은, 그리고 이제 양쪽 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쪽이 이제 한 거의 40%, 그 정도 비율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에 와서 보면 그 60%의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잘 반영하지 않는, 그래서 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은 국민들의 의사가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국민들의 그것이 아주 과소대표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그 정치권에 대한 불만들도 거기서 많이 파생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야 되고 그런 문제의식들을 같이 하는 분들 먼저 만나서,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그래서도 당 이전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서로 그 가치관을 공유하고 같이 모여서 결정하는 게 먼저라고 드렸던 말씀도 이제 거기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방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안, 3가지 방안 정도에서 어떤 쪽이 좋을지는 또 저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의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세력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모으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세력화의 형태가 어떻든 정치 일정에는, 다가오는 정치 일정에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대략 아버지까지 시장, 방역시장하고 기초단체장 정도는 좀 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을 구성을 전해주시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그 선거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걱정 중에 하나가 내년 6월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유지할 것인지 공천제도 폐지할 것인지 그 문제가 이번 9월 정기국회에 결정이 되어야, 만약에 국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봉전이 된다면,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안 나거나 또는 굉장히 늦어진다면 내년 지방선거가 제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 사실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승조 의원 사태가 모든 뉴스 사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당연히서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여론으로 반영해야 되고 작품의 사태에 대해서 예, 거기서 하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빨갱이는 없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스토리가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주위 분들이 박원순 시장이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렇게 저한테 사적으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모님 댁 방문할 때, 그때 제가 아는 한
박 시장님은 빨갱이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께서 뭐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하시고 인터뷰 자리가 아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병원에서 환자 보고 계시는데 이제 취재진들 기자분들이 찾아뵙고 인터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뭐 말씀들을 이렇게 나눴었나 봅니다. 그래서 또 기자분이 거기서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 다른 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을 통해서 그렇게 걸러진 말이기 때문에 저는 박 시장이 제가 아는 한 빨갱이는 아닙니다. 그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에 뭐 종북 세력이 없다거나 빨갱이 없다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오해는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그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래서 사법부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국회는 국정원 개혁과 민생에 다시 이제 집중을 해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